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일기 신도시 평촌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 지역 지난해 집값 상승률 매우 뜨거웠습니다. GTX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 추가 정차역으로 인덕원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 GTX 신호선은 이 수원에서 과천 그리고 양재, 삼성을 거쳐 이 청량리와 경기 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타면 이 인덕원역에서 이 강남까지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이 일대에 작용한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시군구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1월 10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하락률이 높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갑자기 아파트값이 왜 하락한 걸까요? 이 하락한 단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걸까요? 브릿지가 최근 GTX 수혜 지역으로 꼽힌 지역들의 실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안양시 동안구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앞서 향과 층 그리고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드립니다. 1월 20일 기준 총 46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중 3건이 인덕원 GTX 영향을 받은 단지였습니다. 먼저 인덕원 대우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2월 13일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8월 최고가 대비로는 3억 원 이상 내려온 가격입니다. 동호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꽤나 큰 금액 차이인데요. 거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매매 호가도 9억에서 13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평촌동 삼성레미안 역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84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바로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거래 가격 대비 6천만 원 내려간 가격입니다. 인덕원 대림 2차 아파트 84제곱미터도 한번 집값이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9억 원에 거래가 된 건데요.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10억 2,500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다 보니 매매 호가도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9억 원에서 많게는 12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지난 5일 20층이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가격이 반등하긴 했습니다. 이 단지들 왜 이렇게 가격이 급히 떨어진 걸까요?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중개소에 물어봤습니다. 안양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가 한 6천 세대가 입주가 있어요. 2월 말까지. 거기 입주하실 분들이 내놓으신 거죠. 이 가격 9억대가 작년 한 6월달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월달 GTX 신호선 발표하고부터는 뭐 11억, 12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대출 규제도 하고 다주택자 뭐 세금 규제도 하다 보니까 작년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좀 침체기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1억에서 뭐 이게 12억, 13억 매도인들이 계속 내놓으시다가 여기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급하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가격을요. 이때 내려놓으니까 매수자분들도 작년 6월달 가격이구나 싶어서 실수요자, 거주자분들이 매매를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떨어지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많기도 하고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대출이 일단 안 돼요. 예전에 80%, 90% 됐다가 이제는 뭐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집값 고점 심리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매도자들이 막 집값 올리느라고 하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게 전화가 와도 급매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있으면은 매수 대기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분위기 중에 큰 분위기죠. 그리고 집 파는 사람이 예전에는 막 올리려고 전화했는데 지금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오히려 저 윗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급매가 나오고 일부분은 또 아니다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매 효과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미 내려서 저쪽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내려서 거래가 된 데도 있고. 네, 장소를 고양시 덕양구로 이동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이죠. 이 GTX A 노선 창릉역 신설 승인이 확장되자마자 이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곳 원흥지군의 도래울 마을은 이 창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도 한두 정거장 이내여서 이 최수의 지역으로 꼽힌 곳입니다. 그 결과 이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2배 이상 올린 매물들도 수두룩했던 곳입니다.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5단지 6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형 마지막 거래 가격이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조정된 겁니다.
같은 단지 8호제곱미터도 지난해 11월 29일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인 지난해 9월 4일 9억 5,500만 원 대비 하락한 겁니다. 원흥 동일 스위트 8호제곱미터도 지난해 1월 11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최근 거래 가격을 반영해 10억 원대 매물도 등장해 호가는 10억 원에서 15억 원 선입니다. 좀 급하셔가지고 최저가로 금액은 최고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금매성이 아니면 거래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선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요. 전체적으로 금매로 뭐 자기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집을 사놨는데 내가 이걸 빨리 처분해서 그걸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러시는 사연 있는 매물들만 거래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GTX-A 노선이 이제 개통되는 시점 그쯤에 또 한 번 또 오르기는 할 거고요.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여기서 이제 조정은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실거래가는 팔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디 옮겨가야 되는 시점에 이게 매수가 별로 없거나 그러면 그냥 뭐 KB 시세가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 시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싸게 내놓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2천, 3천씩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이 중개소 현장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이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매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최고점을 찍은 뒤 거래가 워낙 더디게 일어나다 보니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 마음이 급해진 매도자들이 매도 호가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4개월 새 바뀐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이 거래를 얼어붙게 하면서 이 매도 우위 시장에서 이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하나 효과로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GTX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지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 20% 30%만 올라가는 게 맞는데 한 5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좀 거품은 빠졌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작년 한 해는 수도권 외곽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GTX도 같이 끼어 들어갔다는 거죠. 호재 중에 하나가.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외곽 시장이 좀 빠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거래량이 꾸준하게 줄면서 시장의 수요가 고점 인식과 겹쳐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연초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시장의 대체 투자처의 다양성도 좀 떨어지고 또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수요층들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는 이제 급락보다는 숨을 고르는 장세, 양극화나 차별화 장세로 해석해야 될 것.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경기와 인천 지역이었는데요. 3기 신도시 개발지 주변이나 또 수도권의 GTX의 교통망과 관련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영끌이나 중저가 지역의 주택 구입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그런 저가 매입 수요자들이 GTX 노선을 따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집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수요자들의 인식에 따른 숨고르기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나 또는 여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라서 지난해만큼 이제 공격적인 가격 상승이 GTX 주변지 위주로 이루어지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교통망 확충 방안이 발표되자 이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새롭게 교통망이 들어서면 이 도심가의 이동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집값의 호재로 작용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선 이 안양과 고양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호재도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빨리 개통될 것으로 예정되는 구간은 GTX A 노선 수서에서 동탄 구간입니다. 2024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 구간이 완공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C 노선은 이보다 늦은 2029년에서 30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한 이후부터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상 단계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이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최근 대선 후보들의 이 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사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브릿지는 이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들을 생생한 현장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